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이게 왜 위반이야? 이런 규정이 있었어? 사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이미 바뀌어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2026년은 바로 그런 해입니다. 크게 떠들지 않지만 조용히 우리 일상을 바꿔버리는 변화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오늘은 뉴스에서 짧게 스쳐 지나간 이야기들이 아니라 내 지갑, 내 생활, 내 가족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변화들만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영상 진짜 사람이 맞나요? 요즘 유튜브나 SNS를 보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 실제 인물 맞아? 합성 같은데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AI가 만든 영상과 실제 사람이 찍은 영상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2026년부터 AI가 조금이라도 개입된 영상이나 이미지엔 반드시 표시가 붙습니다. 썸네일이든 영상 속 인물이든 배경이든 음성이든 AI가 손을 댔다면 AI로 제작된 콘텐츠라는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원장사항이 아닙니다. 이걸 안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권고가 아닙니다.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고 심한 경우 콘텐츠 삭제나 계정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볼 때 내용만 보지 마시고 화면 한쪽에 작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집니다. 특히 뉴스나 정치 관련 영상을 볼 때는 더욱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AI 기술이 잘못 사용되면 가짜뉴스의 온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쓰레기에 관한 것입니다. 재활용 어려움은 쓰레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분리배출, 솔직히 세계 최고 수준이긴 한데 너무 헷갈리죠? 플라스틱인지 비닐인지 매번 고민하게 됩니다. 2026년부터는 모든 제품 포장재에 재활용 등급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최우수, 우수, 보통, 그리고 어려움 이렇게 4단계로 나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이겁니다. 어려움이라고 써 있으면 아 이건 일반 쓰레기구나 하고 동량제 봉투에 넣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려움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과정이 까다롭다는 뜻입니다. 비닐이면 비닐로,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으로 무조건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단지 재활용 과정에서 손이 좀 더 많이 간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여러 재질이 섞여 있거나 라벨을 떼어내야 하거나 안쪽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최대 10만 원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면 봉지 하나 때문에. 벌금 받는 세상, 이제 현실입니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는 관리실에서 어느 정도 걸러주지만 단독주택은 바로 적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은행. 더 이상 찾아다니지 마세요. 동네 은행 지점 줄줄이 사라지면서 불편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은행 하나 가려면 차를 타고 나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6년부터 오프라인 오픈뱅킹이 전면 시행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A은행 계좌를 쓰고 있어도 집 앞에 있는 B은행에 들어가서 조회, 이체,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계좌를 쓰는데 집 앞에는 신한은행만 있다. 그럼 신한은행에 가서 국민은행 계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금도 되고 이체도 되고 단액조회도 됩니다.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은 우체국을 꼭 기억해두세요. 우체국에서 주요 시중은행 업무를 대부분 처리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어르신들도 우체국은 익숙하시니까 훨씬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은행 찾으러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급한 송금이나 통장 정리 같은 일은 가까운 은행 어디든 들어가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가전제품 이야기입니다. 고장난 가전, 돈 주고 버리지 마세요. 이사할 때마다 스티커 붙이고 버리던 선풍기, 드라이기, 토스터기, 전기밥솥 이런 소형 가전들 처리하기 참 애매하죠. 2026년부터 소형 가전 1개도 무료 수거가 됩니다. 예전엔 5개 이상 모아야 했지만 이젠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전화 한 통 또는 인터넷 예약 한 번이면 기사님이 집으로 직접 옵니다. 대형 폐기물 스티커 붙이려면 편의점 가야 하고 돈도 들고 번거롭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오래된 헤어드라이기, 고장난 전기포트, 안 쓰는 믹서기까지 다 수거해 갑니다. 스티커 값 아껴서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드세요. 특히 대청소 시즌이나 이사철에는 신청이 몰릴 수 있으니 미리 예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매년 사라지는 내 돈, 매년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무려 1천억 원이 넘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카드, 멤버십 카드, 우리가 쓰는 카드만 해도 몇 개씩 됩니다. 그런데 쌓인 포인트는 잘 챙기지 않죠. 2026년부터 고령층을 시작으로 카드 포인트가 자동으로 현금화되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챙길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 인포 앱에 들어가면 내가 쓰는 모든 카드 포인트가 한 번에 조회됩니다. 신한카드 몇 점, 삼성카드 몇 점, 현대카드 몇 점 이렇게 한눈에 보입니다. 버튼 몇 번 누르면 현금으로 바로 입금됩니다. 이거 안 찾으면 그냥 사라집니다.
특히 1년에 한 번씩 소멸되는 포인트들이 많으니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아까운 돈 그냥 날리지 마세요. 몇만 원은 쉽게 나올 겁니다. 여섯 번째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스마트폰 이제 진짜 안 됩니다. 2026년 3월부터 모든 학교 수업 시간에는 개인 스마트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지금까지는 학교 재량이었죠. 그래서 학교마다 통제 수준이 달랐고 학생들도 헷갈려 했습니다. 어떤 학교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어떤 학교는 느슨하게 관리하고 이제는 다릅니다. 학습권 보호 차원에 국가가 직접 관리합니다. 디지털 교과서용, 태블릿은 허용되지만 개인 휴대폰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수업 시작 전에 수거하거나 사물함에 보관하게 됩니다. 물론 긴급 상황이나 학교 후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자녀들과 미리 이야기 나누셔야 합니다. 갑자기 바뀌면 아이들도 혼란스러우니까요. 학습 집중도를 높이고 친구들과의 대화를 늘리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라는 점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쓰레기 대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지금까지는 쓰레기를 그냥 땅에 묻는 방식도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그게 안 됩니다. 반드시 태워서 재만 매립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좋은 정책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소각장이 부족합니다. 수도권 전체를 감당하기엔 시설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결국 비용은 어디로 갈까요? 동량제 봉투 가격으로 갑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지 않으면 우리 생활비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재활용을 철저히 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것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특히 배달 음식 시키고 일회용기 그대로 버리는 습관 이제 정말 고쳐야 합니다. 여덟 번째, 이제 가장 현실적 이야기로 넘어가죠. 그래서 내 월급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320원입니다. 작년보다 1.7% 오른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 약 216만 원. 많다고 볼 순 없지만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실업급여도 오릅니다. 하루 상한액이 6년 만에 인상됩니다. 조직급여 하한액도 올라서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을 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망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공공기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가 시범 도입됩니다. 금요일 오후가 사라지는 날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회사가 동시에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이라는 말,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휴일이 많은 해. 2026년은 쉬는 날이 많은 해입니다. 대체 공휴일 적용으로 연휴가 길어지고 설 연휴는 최장 5일까지 이어집니다. 추석 연휴도 비슷하게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름 휴가도 하루 더 늘어날 가능성이 논의 중입니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많은 기업들이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행 계획, 지금부터 세워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 설 연휴나 추석 연휴 항공권은 일찍 예매할수록 저렴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내 여행지도 성수기에는 숙소 구하기 어려우니까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알아보세요. 마지막 10번째, 놓치면 아까운 세금과 지원금. 주말 부부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부부들 많으시죠? 이제 월세 낸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청년층은 3년짜리 청년 미래적금을 주목해야 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 지원금을 먼저 줍니다. 기간은 짧고 정부 지원은 더 강력합니다. 자격 요건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가입하세요. 부모님들, 자녀에게 꼭 알려주세요.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너무 많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청년 도약 계좌 이런 것들도 모두 확인해 보세요.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 그냥 놔두지 마세요. 정부 지원 사이트나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나옵니다. 한 번만 시간 내서 확인해 보세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년은 대단한 사건 하나로 바뀌는 해가 아닙니다. 작은 규정 하나, 작은 제도 하나가 우리 일상을 조용히 바꿉니다. 모르면 과태료, 알면 혜택. 이 차이가 결국 1년 후 내 통장 잔고의 차이가 됩니다. 오늘 들은 내용 중 하나라도 바로 실천해보세요. 카드 포인트 확인하기, 재활용 표시 제대로 보기, 오픈뱅킹 알아보기, 소형가전 무료 수거 신청하기,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찾아보기. 이 중에 하나만 해도 오늘 영상 본 보람이 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1년 뒤에 내 통장을 지킵니다.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항상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만 그 혜택을 누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준비된 사람입니다. 2026년 현명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